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의정토론의 사회를 맡은 충청남도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축 분뇨의 효율적 처리 방안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의정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정토론회는 충청남도의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가축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재하시는 김영건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축산 악취와 또 여러 가지 민원의 또 축산업자들 여러 가지 양쪽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문제는 오늘 일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악취 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태피 발의하고 이후 5분 발언을 통해 악취 방지와 민원 처리를 위한 도와 시군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민원 다발 지역은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각지 악취 민원 기동 수찰대 운영 등 시군 간 경계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식생활 소비 패턴이 변함에 따라 우리 식탁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소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은 여기 모든 분들의 당면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연순환 농법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축 분묘가 효과적인 퇴비인 건 맞으나 이를 얼마나 고품질화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축산 농가는 내 농장의 축산 분뇨는 내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가축 분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연구 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축산 악취 감시 체제 구축입니다. 오늘 의정 토론회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정책과 축산 분뇨의 자원화 방안,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다 함께 고민해보자 합니다. 이번 의정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소중한 고견을 주셔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말씀을 귀담아 도민 여러분들의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충청남도 도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김찬배 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회 사무처장 김찬배입니다. 오늘 김영건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는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농민들의 문제에 대해 직접 체감하시고 또 그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저도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부필하면서 기후환경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현장에도 직접 나와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구나라는 걸 몸소 저도 느꼈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말을 명심하고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과 그리고 우리 도 각 관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결 대안을 찾고자 좋은 토론회를 개최해 주셨는데요. 주시는 고견들을 잘 받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는 이 토론회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건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님께서 충청남도 가축분뇨 처리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의 안희건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축산이 성행한 그런 도입니다. 그리고 또 가축분뇨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충남도에서 굉장히 또 앞서서 이 가축분뇨 관리라든지 축산악취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충남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일단 간단한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하면 돼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한우는 3위, 젖소 2위, 닭 3위. 굉장히 많은 그 가축을 지금 사육하고 있죠. 실제 사육두 수로 보면 충남 같은 경우에 한우가 한 39만 두, 젖소가 한 6만 7천 두, 돼지가 한 250만 두, 전체 한 1,000만 두 되는데 그 중에 한 250만 두가 이제 충남에 있습니다. 예. 닭이 한 4,500만 수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좀 봤을 때 상위에 있는 데를 보면 뭐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홍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당진, 보령,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는 예산, 그 다음에 젖소는 천안, 그 다음에 닭은 당진. 아산이 이제 젖소하고 닭이 3위에 이렇게 랭크가 돼 있네요. 예. 자, 그래서 분뇨 발생량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연에 한 5,200만 톤의 분뇨가 발생합니다. 한 5,200만 톤 분뇨가 발생되는데 그 중에 충남도에서 한 820만 톤 정도가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발생량으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고요. 전체 발생 한 5,200만 톤 중에 한 19%가 경기도에서 발생되고 있고 충남에서 한 16%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이 이제 전국에서 볼 때는 두 번째로 가축분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자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군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홍성에서 충남에서 발생되는 분뇨 한 21%가 발생되고 그다음 당진, 예산, 보령 이런 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순서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뒷부분에서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연계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공동자원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 전에는 가축분뇨를 개별 농가 단위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지원 사업을 해줬었는데 개별 농가가 이 가축 기르는 거에는 전문성이 있는데 이 가축분뇨 처리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했을 때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농축협이라든지 법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을 지원 사업을 한 2007, 8년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84개소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84개 중에 충남에서는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7% 정도에 되는 공동 자원화 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제 충남, 경기, 전북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입니다. 도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경기와 충남이 당연히 이제 제일 많이 보급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뇨 발생량이라든지 사육 두수가 높지도 않은데도 의외로 좀 많이 보급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비 유통센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이 액비 유통센터는 액비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이걸 직접 경종 농가에다가 논밭에다 뿌려주기가 뭐하니까 이거를 잘 액비 만든 걸 수거해다가 전문적으로 뿌려주는 분들 아니면 농가에서 액비를 못 만들 경우는 액비 분뇨를 떠다가 액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이제 액비 가축분뇨 액비 유통센터라고 하는 이제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9개소가 지금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 충남이 이제 이 중에 한 16개소 한 12%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전북, 전남, 충남에서 이제 경기도는 아예 없고 오히려 이제 충남이 한 이제 세 번째로 가 있고 전북과 전남이 많이 보급되어 있죠.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주위에 논밭에서 경작을 하시는 경종 농가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이 충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데 좀 환경 친화적으로
또 자연 친화적으로 또 이 가축 분뇨를 자원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장 경종 농가들하고 잘 유기적인 연대 속에서 좀 농경지로 많이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액비유통센터라고 하는 게 적극적으로 좀 활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사육 제한 거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요즘에 그 화두가 되고 있죠. 또 이 사육 제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부의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축 분뇨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는데, 이 가축 분뇨법에서는 이제 환경부에서 그냥 권고안을 내려주면 그거를 참고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 권고안은 뭐 돼지 3,000 두면 1kg, 뭐 한우 400 두면 70m,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충남을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 경기도가 가장 가축 분뇨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곳인데, 경기가 또 수도권과 가까우니까 비교를 해보면 충남의 각 시군의 사육 제한 거리가 오히려 경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우 같은 경우에는 홍성이 2kg, 부여가 1.5kg인데 경기도에서 가장 원거리로 하는 데가 화성하고 안성인데 1.3kg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젖소 같은 경우도 여기는 닭인데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경기도보다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규로 더 진입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고요. 또 새로 이제 문제가 돼서 딴 데로 좀 이전하려고 해도 좀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저희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좀 단기적 개선 방안에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농식품부에서는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148개소가 있는데 충남에 한 2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특히 이제 여기 한우나 젖소 기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농가용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이제 시행되면서 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이라는 데를 지정하고, 또 지정해주게 되면 2억 정도의 시설이라는 장비 구입비를 이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은 어떻게 하냐면 회원으로 들어온 그 참여 농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퇴비사에서 퇴비를 교반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퇴비가 다 되면 이거를 등록한 농경지에 살포하게 되면 헥타르당 20만 원씩 살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이라든지 농식협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충남에는 전체 23개소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이제 홍성, 청량, 부여, 그 다음에 당진, 예산, 공주, 보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퇴비 유통 전문 조직하고 연계해서 이 우분 처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되냐면 농가에 일단 퇴비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이 환경부서 쪽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도 마찬가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필수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주는데 그 양이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수기가 한 6개월 되는데 6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지 않고요. 가축분뇨법에 의하면 분뇨만 퇴비를 만들 땐 1개월, 퇴법을 섞어서 할 땐 2개월 용량만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충남의 대부분 지역이 건폐율이 60%라든지 20%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비사를 일반 건축물로 축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건축법상에서 그 가설 건축물 형태로 이렇게 져서 여기에다가 맞게끔 여기서 퇴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이 와서 교반해주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은 퇴비사 내에 깊숙이 그 퇴비사가 우사 깊숙이 들어있거나 그래서 교반 시설이 들어가서 또 교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고 또 이렇게 해주는 데에서는 이런 교반 시설 장비들이 있어서 포크레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뭐 이제 1억 이내 한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2억 지원해 주는 거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면 농기계 임대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럼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기에서 원거리에 있는 거를 교반이 가능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 농가들을 교반해 주는 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 번 내지 두 번 교반해 주는데 농가가 원할 때 한 10에서 15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걸 환경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 가설 건축물 표준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건축법상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걸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콘크리트 20전, 측벽 20전 하고 옹벽 1m 50. 그리고 이 구조물 같은 경우는 눈 같은 것들 이런 것 좀 견딜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제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정부 지원 사업 지금 이제 연계돼 있는 건데 그거와 같이 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UVG 일반 건축물은 건폐율에 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가설 건축물 형태로 가고요. 그럼 거기에 퇴비 유통 조직이 가서 교반해주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뿌려주는 이런 그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주도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북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자문을 했더니까 그리고 이제 춘천시에서는 이미 이걸 구체화해서 추진하고 예산까지 다 편성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퇴비사에서 퇴비를 어떻게 교반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같은 것들 만들기도 힘들고 아니면 아산도 마찬가지겠는데 옆에 주거단지가 있거나 하면 교반하는 자체가 바로 민원을 초래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퇴비를 가지고 와서 중수 이상의 퇴비를 가지고 와서 퇴비를 한 군데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건 거의 간이 퇴비화 시설인데요. 이게 전국에 29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충남에 지금 14%로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방법은 어떤 식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와서 그런 퇴비화 시설을 간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지고 거기에서 지금 해주는데 청량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저거를 했는데 문제가 이제 좀 건축부서인가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인허가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형 공동 퇴비사는 소규모 한우 사용 농가들에게 굉장히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축산학치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개별 농가 지원 사업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농식품부에서는 좀 강력 단위로 지역 단위로 묶어서 악취를 개선하자. 한두 농가 개선해서 안 되니까 지자체 단위로 묶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위로 하게 되면 개소당 한 50억씩 해가지고 국비 20%, 지방비 20%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있는데요. 전국에 지금 63개 사업자가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근데 충남이 아까 2위, 그다음에 경기가 1위인데 이 사업에 선정된 걸 보면 전북이 13개 지자체가 이미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전남이 12개 지자체. 그러니까 충남에는 지금 이제 당진, 홍성, 예산, 논산, 청량이 선정됐는데요. 이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단위로 해서 컨설팅 그룹을 만들고 이런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꾸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만큼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앙에서 많이 예산을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이런 컨설팅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축산환경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의 좀 적극적인 우리가 좀 시도를 해서 충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유치해 오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 어느 도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 건축물 형태로 가고 또 이거를 퇴비 유통 조직이라든지 마을형 공동 퇴비사하고 연계시킨다면 제가 지금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그 한우라든지 이런 퇴비 만드는 쪽의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전국에서 들어올 때 이 사업을 제가 평가해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일반 건축물로 해서 평방미터당 12만 6천 원씩 이 사업비로 그냥 들어옵니다. 사실 그렇게 진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앞서 말씀드렸는데 비수기입니다. 6개월 동안에 파종하고 나서 수확 때까지 퇴비사는 못 나가는데 법적으로는 최대 2개월밖에 저장 기간이 안 되도록 되는 걸 인허가를 내줬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악취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분뇨 관리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지금에 있는 퇴비사로는 도저히 퇴비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 퇴비 저장조를 지원 사업을 하되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걸 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시다 보면 이렇게 액비 저장조 많이 보실 겁니다. 논에. 예. 이런 게 한 200톤짜리인데요. 이런 걸 제가 이제 인허가에 좀 편안해서 건축 신고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4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할 때 한 요만한 사이즈로 했을 때 한 4헥타르 정도의 농경지는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종 농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퇴비 뿌리고 또 가축분 퇴비 구입하는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 제가 다른 타 지자체도 가서 보면 이런 거를 논이라든지 아니면 밭 아니면 시설 재배하는 기퉁이에 요만하게 만들면 한 길이 20m, 폭 5m로 만드는 거 퇴비까지 다 뿌려준다면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설 건축물 형태로 나가는데 부습도 검사를 이미 받은 것은 가설 건축물에서 이게 저장하는 형태에서는 크게 인허가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서 이 저장조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부습도 문제라든지 악취 문제도 해결한다. 그래서 농장에서 분뇨가 일단 자주 비워질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된다. 그래야만 악취 관리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로 가축 분뇨가 환원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단기적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미생물제, 환경 개선제 이런 것들 지금 지자체별로 보급 사업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협회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을 보급하고 있느냐? 또 농가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제대로 또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느냐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의 농도라든지 또 대상이 되는 미생물이라든지 환경에서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조사 자료에 50%가 안 된다 그래요. 20-30%만 그렇게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품질 관리를 좀 강화해야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이 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굉장히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남도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위탁을 해서라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대단위로 좋다라고 하는 걸 보급하시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도축산기술연구소에 같이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요. 여기 대지를 집어넣고 저희가 미생물제라든지 환경개선제를 먹인다든지 음용수 미를 먹이면 여기서 한 마리가 여기서 나오는 냄새의 문제를 다 저희가 여기서 다 포집을 합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 이 안에서 지내는까지 관찰하면서 보면 한 마리가 악취 물질 몇 그램을 발생시킨다. 냄새를 얼마만큼 줄인다. 이렇게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충남도에 이런 평가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양질의 우수한 제품들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효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 협의체입니다. 지금까지는 축산하시는 분들 위주로 돼 있었는데 적어도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지자체 공무원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지원 사업 할 겁니다. 내용은 뭡니다. 또 이런 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개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협의체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축산법 개정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많이 제안을 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조만간. 그래서 지역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고요.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좀 조례를 강화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것들 중에 뭐냐면 위탁 시설, 공공처리나 공동자원을 위탁시키는 데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법상에서 충분한 저장 공간에 대한 게 없어요. 처리 시설에 대한 걸 위탁
관계만 일단 입증하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에 대한 저장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축 사육 제한 거리가 우리 이 충남 지역의 축산을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파주는 어떻게 했냐면 밀폐형 무창 출사로 했을 경우에는 사육 제한 거리가 1,500m인데 1,000m로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요. 장기적 개선 방안에서는 이 바이오가스화 시설 이제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아산에도 지금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때문에 많이 이 사업이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적어도 폐허를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이 시설 재배 난방비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뭐 이런 좀 지원받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사업법 자체가 올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데서 계약을 체결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싸게 전기를 쓰시고 주민들은 그다음에 이걸 만드시는 분들은 매전 단가가 좀 올라가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 그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얘네들은 바람이 안 불거나 해가 안 뜨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변동력이 굉장히 심한데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축분유 에너지화 시설입니다. 가축분유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저장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그런 거를 커버해주면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비상시를 대비한 배터리의 한 43% 정도를 용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축산이 성행한 이 충남에서는 좀 같이 연계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요즘에 많이 이제 고체연료 쪽 얘기를 하는데 가축분유가 여름철에 잘 못 나가니까 이 가축분유를 좀 바이오 차 같은 것들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농경지로 좀 나갈 수 있게 하고 악취도 좀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온실가스도 줄이고 좋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가축분유는 일단 농경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경춘순환 농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가축분유가 농경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까처럼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함께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또 충남도에서는 이런 시범 사업을 하시게 되면 충남 지역의 가축분유를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좀 방향을 제시해주게 되면 이렇게 따라오세요라고 하시면 충분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가 그래서 그 충남의 가축분유 처리를 좀 잘하기 위한 단기적 그다음에 장기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김영건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직접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좌장으로 토론의 진행을 맡은 김영건 의원입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그 안익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익원 교수님 시간을 조금 빨리 해라 했더니 너무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나도 오늘 또 저희 이제 축산 악취 또 축산업자의 어려움 이 두 가지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또 교육해 주신 우리 안익원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자마다 각각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축산과 오진기 과장님께서 충남도의 가축 분유 적정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충남도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사실 저 축산과 입장에서는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우리가 축산업이 여러분도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의 축산업에 종사를 하든지 아니면 또 그 지역 주민으로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한테 매일 그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 우리 신덕리 이장님도 오늘 여기서 뵀는데요.
사실 축산업은 그동안 저희 국민들 이제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축산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나라의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이 한 55kg 정도 됩니다. 쇠고기가 한 13kg, 그리고 이제 닭고기가 15kg 정도 되고요. 지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한 27kg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란도 연간 280개 정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우유가 한 82kg 정도 저희들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저희 어떤 축산농가도 소득이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사실 쌀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득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 1인당 소득이 연간 한 8,1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일반 농업의 소득이 한 3천만 원대인 걸로 감안하면 저희들이 2배 이상 축산업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농림업 생산액 기준에서도 저희 축산물이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19조가 조금 넘고요. 20조가 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농림업 생산액 50조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4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산물이 이제 소비도 잘 되고 소득도 좋다 보니까 사실은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 주 소득 장목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동안 축산이 이게 양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축산 농가에는 소득을 주었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축산 분뇨로 인해서 어떤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1년에 많이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저희 도에서 한 1,900건에서 2,0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도청이 옛날에 이제 그 대전에 있다가 내포로 간 다음에 그 저희 내포 주변도 1년에 민원이 한 300건 정도 지금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이제 오신 우리 이제 아산에 우리 이제 신덕리 이장님을 비롯한 그 주변도 예산과 경계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있고, 저도 거기 현장에 여러 번 나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감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담을 포함해 가지고 연간 예산액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분뇨하고 악취 저감 시설에 지금 들어가는 투자되는 비용이 한 423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축산과 예산의 3분의 1을 현재는 축산 분뇨 처리와 악취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기 이제 오신 많은 그 주민들께서는 그 악취가 저감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예산 그 분야별로는 다른 예산은 지금 줄고 있지만 가축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쪽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려서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 위안이 되고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이제 그 악취 저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는 악취 저감제라든가 지원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안희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분뇨 자원화 시설처럼 개인 농가들이 축사 규모가 커지면서 분뇨 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용량이 부족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공동 자원화 시설에 이제 돈을 주고 거기다 처리 비용을 주고 이제 거기다가 분뇨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게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 분뇨 자원화 시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민원으로 인해서 그 시설 자체가 200억, 300억짜리인데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최근에는 그 소규모
퇴비장 사업도 이제 2, 3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하여간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하여간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이라든가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지금 우리 안희권 교수님께서 제안 주신 사항을 보니까요, 굉장히 이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면 우리 안 교수님이 주셨던 지금 가설 건축물 표준 설계도 춘천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퇴비 저장도 시설 관계, 그다음에 지금 악취 저감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도 이게 사실은 약간 그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질 관리를 저희 도 차원이나 또는 시군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축산환경 개선 지역 협의체,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나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축산농가와 그리고 또 거기에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 교수님께서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더 거쳐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축산과장님께서 지금 안희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새로운 제안을 좀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짚어주셨는데요. 그 가설물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 생각도 들고, 그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사실은 여기 봉동리, 장군리, 대정리 이쪽 신덕리 이쪽에 민원은 시군을 경계를 달리하니까 악취방지법상 시장 군수에게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군의 권한이 있는데 민원은 아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는 지역 협의체라는 그 조례를 해서 지금 축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또 이해 당사자인 축산업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지금 안희근 교수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지역 내에도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 우리 안희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년부터 올해 이제 올해부터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나 민원이 많은 곳에 가서 직접 축산업자들과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 지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그 컨설팅에 대한 현황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신용국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신용욱입니다. 저희 기관도 소 한 230마리, 돼지 1000여들을 같이 키우면서 시험 연구 사업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여러 현장에서 그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을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도 같이 있는데요. 저희도 청양 정산면의 하감리라고 이 지역에서 동네 분들하고 같이 저희도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떻게 보면 축산을 키우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런 주민들은 같이 생활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 그 입장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그다음 대천에 있다가 2006년도에 이사 오면서 2008년도부터 좀 악취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저희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민원 때문에 저희에서 냄새 난다고 저희 그 하감리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저희도 그만큼 철저히 한다 해도
고유한 그 축사체에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상상하는 마당에서 좀 같이 좀 조금 협조를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2008년도, 11년도, 17년도, 20년도 나름대로 특허를 등록해서 분뇨 처리를 한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도 워낙 뭐 대한민국 전체 자체가 그 특허라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실패한 부분도 있고 일부 성공한 부분도 있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악취 부속 촉진제거든요. 악취 저감제라고 저희들이 이제 좀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서너 번 정도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내포에서 시범적으로 한 2농가를 해봤더니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사용해보다 보니까 한 농가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한 농가는 오히려 더 저희가 측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혼합지 중에서 암모니아수입니다. 암모니아수가 제일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한 농가는 더 늘었고 한 농가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농가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직접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옆에 한도연합회 회장님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같이 상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때 저희들 한 20% 정도 악취가 저감이 돼갖고 20년도에 다시 우리 도내 그 연농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설팅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해보니까 저희들이 컨설팅 해보니까 조금 높아졌어요. 한 25% 정도 좀 높아졌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할 때는 제대로 좀 합니다. 근데 공급을 안 할 경우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라는 부분을 중요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상생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홍보와 상생을 같이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노력은 하는데 제대로 노력을 안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움직일 건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우리가 우리 충남도내 42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컨설팅을 또 해봤습니다. 42농가에 대해서 해봤는데 효과는 해갖고 약 한 55% 정도 악취 저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 우리가 데이터상에 놓치는 것은 확실히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저희는 현장의 그 축사 안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식감마다 바깥에서 냄새를 맡는 거고 뭐 법적 기준치가 보통 암모니아수가 뭐 1ppm이라는데 저희들이 축사 내에서 체크를 보면 10ppm, 뭐 15ppm, 어떤 것은 20ppm이 넘습니다. 20ppm, 30ppm 넘으면 상당히 눈이 따갑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고통인데 축산 농가들이 분명히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과거 같지 않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고 도에서도 아까 뭐 430억 정도의 1년에 이제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그게 투입이 되면 정말 효과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 한 15,000 농가에 뭐 축산 농가가 있고 그 중에서 그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한 13,000 농가 정도 되는데요. 뭐 한우나 그 돼지나 뭐 산랑이라는 데 중복되는 농가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같이 고민하고 움직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숙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도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하는데 중요한 것은 농가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집 안에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깨끗해요. 근데 집 안에 청소가 안 되고 제대로 똥 처리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축사를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염병도 많이 발생되고 악취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저는 그 관계를 잘 모르겠지만 신동이나 예산하고 이제 아산 관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김영건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그 농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상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갖고 내년도에는 우리 그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농촌에 살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냄새는 맡을 수 있는데 너무 심각해서 진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깊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갖고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번 컨설팅을 이 지역에서 한번 같이 해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또 농가의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상상하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탄소 중립하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가축에서 분포되는 암모니아 가스, 특히 이제 저희는 메탄이죠. 가축에서 분포되는 메탄 가스인데 아까 안희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좀 교수님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덜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지금 젖소가 제일 많이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젖소 사육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우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출을 합니다. 근데 한우 사육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까 한우가 39만 톤도 정도 된다고 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약 한 250만 도 정도 됩니다. 충청남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고민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우 배출 개수는 나와 있는데 돼지는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배출 개수가 없어갖고 안희권 교수님과 저희들이 좀 공동 연구를 해서 유념을 해갖고 실제 소나 돼지를 먹였을 때 메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사이에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런 걸 고민을 해서 특히 먼저 한우 같은 경우는 해조류에서 어떤 풀을 먹이게 되면 상당히 좀 메탄가스가 뭐 70-80% 줄인다는 호주 연구기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하고 상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같이 저희도 뭐 연구하는 입장에서 같이 상상하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손무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 축산 악취 문제가 우리 아산시 예산군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노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일단 우리 예산군 신안면인가요? 신안면 일대에 좀 컨설팅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무제로 주기적으로 가서 공무원분들이 가서 좀 이렇게 지도도 좀 해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약품은 어떤 약품을 좀 쓰시고 또 며칠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런 것을 부탁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거를 한번 1년 정도 해보시고 그래도 저감이 안 되면 또 토론회 내에서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지금 이제 축산과장님하고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축산업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다음은 그러면 축산 악취 또 여러 가지 축산뿐만 아니라 악취 같은 이렇게 환경적인 좀 관리하는 부서에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빈주수 과장님으로부터 축산 악취 사전 차단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또 물관리정책과장 빈주수입니다. 토론 자료에 보시면은 한 39쪽에서 42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민원이 축산 악취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남 전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국한에서 뭐 아산하고 예산으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적으로 봐도 계속 증가되는 그러한 추세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산하고 서산 쪽을 보시면은 도시가 지금 팽창하다 보니까 당초에 축사가 지어졌을 때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러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렵다는 말씀을 우리
주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일은 해야 되겠기에 축사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지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 축산 악취에 대한 그러한 뭐 인허가라든지 인허가 사항은 시군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조례에 의해서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도에서 아까 이장님께서 한 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양계장 그 주변으로 토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매입을 해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 간 조례를 정해놨기 경계 지역으로 돼지, 개, 닭, 오리 매출이 이쪽에서는 1,500m가 경계선에서 도계, 그러니까 시계, 예산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산군 경계선, 아산하고 예산군 경계선에서 1,500m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야지만이 인허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젖소, 소, 말, 양 같은 경우는 600m. 이것이 금년 4월 달에 시군 간 합의를 해서 경계 지역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는데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준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충남에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금 도계를 지금 사육 제한을 두려고 지금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경기도하고 평택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계로 되어 있는 데가 평택, 안성 이쪽 이제 충북으로 와가지고 그쪽에 쭉 있고 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저희들이 접촉하는 데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만한 그쪽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앞으로의 서로 경기도와 충남과 충북과 세종, 대전, 전라북도가 이게 도계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좀 더 도계라든지 지금 이제 시군과 경계는 해결이 됐으니까 도와 도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광역 단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악취 포집 차량과 무인 악취 포집기를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 분뇨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한 문제도 내부에서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지도 점검하고 시군하고 같이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처음부터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고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만족을 못하지만 시군 경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19년 12월 달에 충청남도 악취 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 협의체도 구성하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을 인해서 또 뭐 경상남도 뭐 대구 이런 쪽에는 또 모험 사례라고 또 소개까지 시키고 뭐 지금 보니까 상도 탔네요. 조례는 제가 했는데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선장 도구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 법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좀 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뭐 의무제라든지 검사 의무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토론회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될 거냐? 그럼 또 안 하면 계속 더 쌓이는 겁니다. 하여튼 끝까지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actually 우리 삶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물론 결과는 별로 뭐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진 않지만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그 신용욱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축산업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런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도 또 노력하시는 농장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개선이 되고 있어요.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러나 또 노력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축산업을 하시는 단체나 농가나 이런 분들을 하고 서로 대화도 되고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한돈협회 충청남도 협의회장이신 최상랑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을 경영하시면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셨으니까 한번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을 거라서 한번 이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 최상랑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영권 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축산악취 관계 때문에 화가 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관리 차원에서 이제 도에서 오신 분도 우리 과장님들 비롯한 분들이 계신데 서로가 이제 그 상생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목적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한돈인으로서 그 동료 농장을 하시는 업주들하고 같이 통틀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냄새가 전혀 발생될 수는 없지만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냄새가 특별하게 안 나는 농가도 있고 또 그다음에 관리를 전혀 안 해가지고 불편을 진짜 많이 주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이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그 담보능력이라든지 그거를 받아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축산악취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특히 도시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도심이 가속화된 천안, 아산, 그다음에 서산, 당진, 그다음에 홍성, 내포 이쪽이 더 심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 유발 속도도 훨씬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협회를 통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사 또 그다음에 축사의 그 저감 시설을 하더라도 돈사 내부에서 그 발생되는 악취를 갖다가 그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장님 말씀하시던데 돈사에서 냄새가 너무나 화가 난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먹이다 보니까 또 다음에 닭을 먹이고 소를 먹이다 보면 냄새가 유발되는데 저는 특히 이제 한돈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충남이 가지고 있는 농가 수가를 보면은 한 1160농가 중에서 한돈 협회에 가입된 농가는 750농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그 밀도로 봐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1번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경기도 쪽이 제일 많았는데 경기도에서 내리내리 하다 보니까 제일 가까이 온 게 이제 충남이
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돈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현재 지역 간 어떻게 보면 그 경계점이라는 게 있어갖고 지역별로 굉장히 규제를 심하게 해놔서 신규 진입 농가는 있을 수도 없고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같이 상생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장님들도 또 그다음 지역 주민분들도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자꾸 협조를 해주셔서 독려를 해가지고 그 농가가 같이 생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여튼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도 우리 협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냄새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민원이 계속되는 농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협회에서도 지금 컨설팅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도별로 한 명씩 있는데 필요한 그 악취 발생 농가가 있다 그러면 그 컨설턴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잡혀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화가 나서 오신 우리 이장 또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또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돌아가서 우리 협회 회원들한테 독려를 많이 해가지고 악취 민원이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상락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이제 한돈 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축산과 관련해서 우리 송경찬 이제 회장님도 계시는데요. 그 우리가 적대시할 게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하고 또 그분들의 협조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최상랑 회장님을 비롯해서 송경찬 회장님 좀 열심히 좀 협조해 줍사 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정 토론회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며 국내에서 최고로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축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권위를 갖고 계시는 안유관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 4번 하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 가축분뇨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가축분뇨 쪽으로 좀 이제 발제를 했었는데 역시 요즘에 다 그 악취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그 악취 관련돼서 여러 가지들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 참여하신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만큼 고충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충이 있다라고 해서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지 않으시면 발전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여하시는 자체가 아마 이 아산 지역의 그 환경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근간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협의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오진기 과장님께서도 이 시군 단위에서도 지역협의체 아니면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 지역 신안면 지역에 대해서 이걸 만들고 또 이걸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축산 농가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인근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직접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필요로 하고 어떤 걸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지역협의체를 아산에서 만들게 되면 또 아니면 여기 악취가 많이 문제되는 지역이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처럼 적극 참여하셔서 의견 개진하시고 또 평가도 해주시고 하시면 분명히 발전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피부로 느끼실 때는 우리 지역에 발전이 없다라고 보시겠지만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포 같은 경우도 아까 초창기에 뭐 300건 있다라고 하셨는데 내포도 굉장히 그만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고 또 그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시작은 처음에 피부를 못 느끼시지만 여러분들이 아산에서도 그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포라든지 제주에서 이걸 연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도 설마 했는데 정말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정말로 힘드시면 민원을 계속 제기하셔서 법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두고 악취관리 지역 지정되면요. 여러분들 1년 6개월의 시간을 주고 그거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1억 미만의 과태료라든지 또는 조업 정지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계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거북한 것을 깨트려야지 되는데, 저는 김영근 의원님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자체가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껄끄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좀 불만스러운 걸 많이 표출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더라. 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면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랑 또 여기 계신 도에 또는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분들 좀 우려하시는 마음 많이 계시지만 좀 기대를 가지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희근 교수님께서 참여를 좀 당부하셨는데요. 지금 충청남도 악취 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있는 지역의 주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혹시 우리 이장님들 추천이 필요하면 제가 추천을 해드려서 거기서 대화하고 또 요구하고 또 화나면 또 화도 낼 수 있고 이런 제도 장치를 이 조례로 해놨거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예, 협의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군 경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축산 단체, 축산업을 하시는 분, 또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하면 조례를 더 개정이라도 할 테니까 꼭 가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꼭 이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정 토론은 끝났고요. 혹시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시니까 이제 토론 중간에 이렇게 질문도 하셨는데 좀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우리 계시면 성함과 직책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예. 우리 유재희 이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선장 신덕리 1, 2, 2장 유채희입니다. 축사나 기회사 같은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른 이장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악취가 보통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예산군은 어디 아산 그 경계에다가 꼭 허가를 냈어야 되는 건지 지가 그게 의문스럽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진작에 조례나 이런 것들을 법률과 제도 이런 걸 개선했다면 충분히 가능했겠죠. 지금은 이제 좀 전에 빈준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허가나 인허가가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법과 제도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군수라도 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허가가 됐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죠. 이런 토론회가 미리 있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인허가가 안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과거를 논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탓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삶이 쾌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주민과 여기 관과 우리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합작을 해서 또 사업하시는 분이 해서 우리가 공통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에서 온 김정식입니다. 저도 이 축산 관계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 이 의정 토론회 축산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의 김영건 도의원님이 이렇게 개최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굉장한 관심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다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규제사항은 사실은 축산농가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규제에 관련된 건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축산농가를 규제할 수가 없는데 공정위생법에 보면은 식당이나 목욕탕 같은데 그 기준이 있어갖고 영업정지나 폐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축사에 관련돼서 환경 우리 물관리 과장님도 그렇고 축산 과장님도 그렇고 막상 축사에 가면은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률 근거 없는데 도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적으로 충남도에서 법률적으로 축산농가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축산농가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 갖고 농민이 민원에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 제거제를 지원해 주는데 축산농가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도나 시군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원 몇 번 넣으면 뭐 폐쇄시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단속할 근거를 좀 만들어 갖고 영업정지나 뭐를 때리더라도 그 근거를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빈준수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물관리과장 빈준수입니다. 그 축산 농가에 대한 가축 분류 법에 보면은 그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감제를 지원했는데 사용 안 한다 이러한 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법 안에서 위반 사항이 있고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도 규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가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또 그 지원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또 어떤 악취 기동대라든지 이런 거를 편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 맞출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대신 그 하면서 그거에 잘 따르고 또 성적이 좋으면 그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상을 주고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또 한번 발표를 해드리고요. 지금 축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1년 이상 민원을 제기하면 신고 시설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시면 민원을 제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흥분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민원 서류를 꾸며서 제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축산 신고 시설이 될 수가 있고 신고 시설이 돼서 3회 이상 위반하면 영업장을 폐쇄할 수가 있어요. 아직 지금 우리 악취 관리한 법에 그렇게 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세 번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아침에 신고하면 낮에 날씨가 쨍쨍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분들이 출동하면 냄새가 안 나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악취 관리법이 그 송옥숙 의원님께서 개정을 해서 아주 강하게 일부는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 분들한테 더 강화된 이런 법률을 촉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또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농가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또 상을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니고 우리가 같이 사는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면 일이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농가분들도 아마 그런 운동을 우리 저 회장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복농리에서 김종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의장님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신고를 만약에 했는데 아침에 6시에서 7시, 8시 사이에 냄새가 나고 동네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다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출근 시간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한 10시, 11시쯤 왔어요. 시에서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나냐고 냅대 따지고는 막 엇먹지는 그러면서 핸드폰에가 찍힌다. 그거 그 냄새 측정기가 위반이 되면은 거기가 찍힌다고 얘기를 해서 보여주시면서 뎁대 큰 소리를 치더라고. 근데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은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동네 사람 다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도 와서 그 직원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엄청 싸웠거든요, 직원하고요. 그리고 올 가을에 김장을 하는데요, 파리 때문에 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핸드폰에다가 여름에 파리 잡은 끙끙이를 55,000원 주고 인터넷으로 시켜갖고 내가 파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한 이틀이면 새카매요, 파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 저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파리가 냄새 나고 저기 온 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문을 여기 문틈 이렇게 그 뜨뜻한 공기가 나오잖아요. 창문 틈에 파리가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저기 태양광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마을에서 바로 옆에요. 마을 옆에 하천 하나 건너 사이에 거기다 곤충을 먹이는데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갖고 동네가 홀딱 뒤집어졌어요. 그거 예.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냄새 와서 저 주의만 주고 간다고.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나니까는 이걸 신고를 하는데 시의 직원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제가 예. 저기 김정식 여사님 예. 복릉리 주민인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몇 번 갔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다름이 또 논에 그 예산 그쪽에가 이제 논이 있어요. 논에 가서 이렇게 딱 차를 세우면은 파리가 새까맣게 달라붙고 냄새가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논을 이제 하다 생각도 못해서 팔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기가 이제 그 허가가 안 난다 그래갖고 논이 나가지도 않고 농급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농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앞에도 허가가 났는데 왜 뒤쪽에는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파리 때문에 냄새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예, 김정숙 우리 주민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벌레 이렇게 키우는 곳, 그런 그 문제는 제가 시청에 더 들어가서 더 한번 확인해보고요. 오늘 이제 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 가지 플러스 또 한 가지가 되고 또 한 가지가 되니까 우리 복농리 주민들 또 선장 주민들이 너무 좀 속상하신데, 우리 아침 9시에 6시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11시에 나와서 공무원이 화를 냈다면 그때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서 그 공무원한테 따질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보는데
좀 무슨 사연인지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악취관리법에 시장 군수한테 허가권도 있고 감독권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복림이 주민이 신고하면 아산시에 냄새는 예산이다 나니까 아산시 공무원이 예산군까지 또 못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 공무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이 사실관계를 알아보고요. 그 파리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 제가 한번 가서 또 해결책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뭔가 확 트이는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건 다시 면담 시간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여기 충청남도 저 책임 있는 어떤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오신 게 아니고 아산시청에서도 공무원분들이 우리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물론 뭐 확실한 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보고 있거든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더 믿어보시고 그리고 또 그 공무원분께서 불친절하면 그거는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최창병 복릉이 이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신고를 하면 좀 빨리빨리 좀 나와서 좀 해주시고 그 체제가 좀 저 구체적으로 뭐 꼭 근무 시간만 나올 게 아니고 좀 주야로 대기한다든지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건 뭐냐면 신고를 하면 빨리 와서 냄새를 저기 해야 되는데 아니 몇 시간 있다가 오면 아니 날 밝아지고 그럼 무슨 냄새가 납니까? 이건 맨날 헛다리만 짚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시간과 저기 따지지 마시고 그 좀 신고하면 제가 뭐 한 30분 전에는 운영사 여기 오는데 얼마 옵니까? 이 30분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 체제를 좀 만드셔서 어려우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어요. 도정지리에서도 기동 순찰대를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우리 오신 여기 빈준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주민들의 삶도 쾌적하게 하고 아마 기동 순찰대 한번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각 시군의 지도팀이 있습니다. 지도팀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드렸는데 그게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그 해당 아산시죠. 여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산시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수기를 해서 이렇게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다음부터는 그 지도팀이 그 전화 받는 즉시 신속히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환경 관련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냄새 날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냥 누르시기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어서 축산환경 관련하고 이제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하셔도 되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할 때와 측정할 때 어떤 시의 다른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 인근에 포집할 수 있는 장치를 주고요. 그 포집하는 장치를 포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냄새가 날 때 포집하도록 됐고 오신 분은 그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가져가서 분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 날 때 이 시간에 했습니다. 사진 찍고 거기서 포집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건네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바로 오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도 하는 방법들이 다른 데서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은데 토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이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결과물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안희경 교수님을 비롯한 발제자님과 또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선장 도구 우리 이장님들 주민분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정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